무극담노 종신기 천마편 제49화 신교와 사천마가 화령 호교원의 기사 다섯 번째 이야기. 하늘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화령호교원의 밤은 매우 긴 밤이었으며 이곳 금지의 외부 살수들이 출현하였지만 너무도 고요한 밤이었다. 모두 잠들어 활동하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 아무튼 승룡마가의 무사들은 신마소에 들어간 세 사람을 제외한 모든 녀석은 종천 가주의 호신이인 칠선자에게 죽거나 종천의 가주 적상천에 의해 제압되었다. 지금도 적상천의 발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었는데 후후후후. 녀석, 감히 이곳이 어디라고 이 늦은 시간에 신여전의 무사처럼 행세하고 있었느냐? 적상천은 뒷짐지고 근엄한 모습으로 말했는데 앞에 있는 녀석은 분명히 신여전 무사의 복장을 하고 있었으나 어찌된 모습이 조금은 꾸부정한 자세로 움직이지 못했으며 무엇이 불안했는지 눈동자를 좌우로 심하게 돌리고 있었다. 녀석. 내 놈은 나에게 마열이 점멸당하여 움직일 수 없을 것이지만 아열은 점하지 않아 말할 수 있지 않더냐. 당장 이실 찍고 하렸다. 내 놈은 어느 가문의 무사이냐? 그렇다. 녀석은 종전 신마소로 들어간 승룡마가의 소속 무사 집단의 소속 무사였다. 대형이라 부르라고 말한 녀석과 세 녀석은 신여전의 밀지인 신마소로 들어간 후였고 그 입구를 지키던 승룡마가의 한 무사는 적상천에 의해 점멸되어 몸을 움직일 수 없었으며 내 녀석은 나 적상천에 의해 점멸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제길, 종천의 적가주란 말인가? 그렇다면 내가 당한 것이 심규 내의 타의 주종을 불허한다는 마왕의 심기의 미타결일 것인데. 승룡마가 무사의 눈동자는 더욱 부르르 떨었고 그는 신형을 움직일 수 없었으나 그의 눈동자만큼은 큰 공포를 만났는지 매우 불안한 눈빛을 발했다. 도대체 마왕의 심기의 미타결은 무엇인지. 녀석, 내가 종천의 가주요 북호법인 것을 알게 되었군. 그렇다면 나의 미타결이 무언지 알고 있겠구나. 후후후후. 적상천의 얼굴에 있는 짙은 주름이 흔들리며 만족한 표정이 되었다. 반면 승룡마가의 무사는 짙은 절망과 함께 참을 수 없는 큰 고통이 심저에서 밀려 올라왔는데 허허, 이는 무슨 조화인가. 승룡마가의 무사는 분명 마혈이 점멸되었으나 몸을 부르르 떨었다. 이런 그의 얼굴을 보라. 그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으며 또한 그의 얼굴은 극심한 고통을 겪는 얼굴이었다. 녀석아, 내 녀석도 알고 있지만 나의 점멸은 붉은차꼴도 동반하여 죽을 때까지 고통을 겪다가 샘에게 폭발하여 죽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 내 놈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구나. 한식경, 극심한 고통 속에서 육신이 한 줌의 혈수가 되어 처참한 죽음으로 삼도천을 건너거나 아니면 내 녀석은 내게 자비를 구하고 소속을 밝힌 후에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던가. 여기 신여전은 화령호교원의 밀지로 이 화령호교원은 대종사의 허락이 없이 들어온다면 반드시 죽어야 하기 때문이다. 내 녀석은 이미 신교에 지엄한 율법을 어겼으니 살아서 나갈 생각은 일도 생각지 말거라. 승룡마가의 무사는 더욱 진한 고통에 겨워 몸부림하였지만 마혈이 점멸되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는 고통의 신음뿐이지 어떤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제법 강단이 있군. 어떤 마가 출신인지 훈련을 잘 받은 무사로구나.
승용마가 무사의 얼굴과 이마에 불그스름한 힘줄이 툭 하고 붉어져 나왔다. 일반 성인이 힘쓸 때 튀어나온 일반의 힘줄이 아니었다. 이 힘줄은 점점 더 부풀어 오르더니 급기야 파. 폭발하고 만 것이다. 투투투투투. 툭. 승용마가 무사의 신형은 폭발하여 사분오열 사방으로 날렸다. 물론 신체가 사분오열하여 살덩이와 뼈와 장기들이 날릴 때 핏방울이 사방에 날렸으나 어찌된 이유인지 적상천의 신형에는 핏방울이 하나도 튀지 않았고 어찌 녀석은 한식경을 채우지 않고 순식간에 폭발한 것이지? 아마도 녀석들은 제압되었을 때 스스로 자폭할 수 있는 자살공도 가지고 있더란 말인가. 적상천은 신교의 12기둥인 종천의 가주일 뿐 아니라 신교 내에서 단 4명만 있는 호법 중 북마 섬천장 적상천이었다. 또한 신교 대종사인 최종병기 사만비 중 하나가 아닌가. 그는 신교 내에서 만인지상 1인지하의 신분을 가진 인물로 보면 좋을 것이다. 아무튼 그는 승용마가의 무사가 자폭할 때 뛰어난 무공의 경지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위험을 감지한 신형이 스스로 호신강기가 일어나 피와 살이 튀는 것을 막아냈다. 그만큼 그가 가진 무공이 대단한 것을 반증하는 것이었으니 적상천은 홀로 신마소의 호련이 나타났고 그는 밀기를 통하여 마황일심기의 미타결로 신마소 입구를 지키는 무사를 제압했다. 물론 그는 신마소의 무사가 이미 다른 녀석으로 교체되었다는 것을 짐작했다. 하지만 반신반의로 붉은 착골의 묘리가 담긴 그의 비전 절기로 상대 무사를 제압해서 신문하려는 심산이었는데 상대가 스스로 자폭하였기에 신마소에 난입한 무사들이 있음을 확신하였으니 후후후후. 녀석들 미치지 않고서야. 적상천은 뒷짐을 하였고 신마소 입구를 지그시 보았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하얀 눈이 너풀거리며 내렸고 그의 입에서 입김이 은은하게 흘러나왔다. 녀석들, 내 놈들은 큰 실수를 한 것이다. 감히 신교의 3대 금지 중 가장 무서운 곳으로 숨어들다니. 녀석들아, 내 놈이 들어간 곳은 생지가 아닌 사지구나. 그곳도 아수라 마옥보다 더한 장소이니 말이다. 허허, 신들의 영역으로 들어갔으니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면 되겠군. 그렇다. 적상천은 홀로 신마소로 이동하여 양상군자들처럼 밤늦게 신교 밀지의 담을 넘는 녀석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싶어서였다. 역시 그가 짐작한 대로 신마소에 침입한 무리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그는 잔잔한 미소로 이 신마소 입구를 보고 있었다. 스스스스스스스스. 적상천의 신형에서 은은한 바람이 일어났고 그는 눈이 쌓인 이곳 신마소 마당을 천천히 걸어나갔다. 그는 다시 대신녀를 보고 담소를 마무리하려고 신마소에서 몸을 빼고 있었는데 허허, 그가 밟는 지면을 보라. 아무 흔적을 남기지 않고 호련히 걸어나갔으니 역시 그는 등봉조국의 경지인 무인으로 답설무흔의 걸음이지 않은가. 짙은 운무가 사방을 덮고 있었다. 일반인이나 초절정의 고수라도 이와 같은 짙은 안개에 놓였다면 그는 한 걸음 앞도 구분할 수 없는 안개이건만 도대체 이 운무는 무엇란 말인가. 처처처처. 귀감용과 사령은 미쳐서 날뛰더니 역시 유계의 참마기원지는 무시무시했다. 내가 이곳에 들어오기 전에 소가주께서 유계의 소가주를 만나라고 하신 것이 나를 살리는 생문이었을 줄이야. 유계의 소가주는 신마소에 들어갔을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당황하지 말고 계속해서 간방을 향해 보법을 전개하라고 하였고 나는 이를 놓치지 않고 오직 간방을 행해 신속하게 움직였는데 내 부하 두 녀석이 중간에 미쳐날 뛰더니 귀감용은 스스로 자폭하고 말았으며 사령은 내 손에 낀 광령수갑의 출수로 수급이 잘려 죽었으니 그나저나 다른 녀석들은 신마소 밖에서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겠지.
이곳 신마소에는 2개의 절진이 있었는데 그 중에 신규 12마가 중 6개가 펼쳐놓은 참마귀혼진이 있었다. 늦은 밤 화룡오교원의 담을 넘은 인물 중 대형이란 자였다. 그는 아마도 신마소로 들어와서 2명의 부하를 잃은 것 같았고 그는 홀로 짙은 운무를 헤치고 있었으니 그나저나 이 운무는 무언가? 내가 육의 소가주를 베었을 때 참마귀혼진만 벗어나면 바로 신마소의 중앙내전에 있을 것이란 말을 하였는데 말이야. 도대체 앞이 보여야 말이지. 승룡마가의 소가주와 육의 소가주가 말씀하신 것이 확실하겠지. 비록 승룡마가의 고수는 눈앞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여 걷는 모습은 아니었으나 그는 내가 공부의 공력을 끝까지 끌어올려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을 감지하려고 주의하였다. 그리고 그는 한동안 천천히 앞으로 또다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다. 그런데 승룡마가의 대주란 녀석에게 거대하고 너무도 밝은 빛이 그의 온몸을 덮치는 것이 아닌가. 이에 대주란 녀석은 눈을 급하게 감아버렸다. 그에게 있어서 덮친 빛은 너무도 강력한 마광의 빛과도 같았기 때문이다. 마가의 대주는 눈을 감았고 잠시 후 부르르 몸을 떨며 살며시 눈을 뜨고 말았다. 하지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섬광에 의해서 주변이 보이지 않았다. 이때 휘이 자 휙 펄럭 찰퍼덕 쿨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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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룡마가의 대주는 요란한 바람 소리를 직감하고 긴장했지만 이 바람 소리에 강력한 경력이 숨겨져 있었던지 얼굴에 뺨 맞는 소리가 장렬했으며 그와 동시에 대주의 신형이 공중에 부양된 후에 곤두박질하여 바닥에 처박혔다. 어찌된 이유인지 내전에 가득했던 운무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하지만 대주의 눈에 들어온 것은 강력한 빛으로 인하여 온통 하얗게 보일 뿐이었으니 다만 그의 얼굴에서 지독한 고통이 밀려왔다. 그리고 그는 입에서 피를 개워냈다.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초절정, 중입, 관정경의 경지를 가진 내가 감당 못할 경력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섬경과 암경의 묘리가 담긴 내가 공력이란 것인데. 탭! 승룡마가의 대주란 녀석은 목구멍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는지 가래를 뱉어냈는데 그 가래에는 핏덩이도 함께 뱉어졌다. 아무래도 깊은 내상을 입은 것 같았다. 도대체 대주를 강타한 것이 무엇란 말인가? 대주는 고통에 겨운 얼굴로 일어섰다. 그리고 대주는 좌우를 살폈다. 그의 흐릿했던 눈이 밝게 되어 주변이 명확하게 들어왔다. 운무가 사라졌군. 대주는 좌우를 볼 뿐 아니라 천장을 보았고 그리고 바닥도 보았다. 그의 눈에 들어온 신마소는 전체 온통 핏빛이었다. 대전은 꽤 넓은 대전으로 능히 수백 명이 들어와서 오와 열을 갖춰 한 번에 늘어설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특이하게 온통 핏빛의 공간이었는데 헐. 신마소란 곳이 바로 이런 곳인가? 모두가 혈천지군. 사방 동서남북의 벽은 혈벽이요. 천장도 바닥도 짙은 피와 같은 색이로고. 대주는 처음 대하는 공간에 대해 어리둥절했고 온통 핏빛에 대해 대경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공간은 별천지로 여겨질 지경이었으니. 그런데 이곳에 신들이 거한단 말인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온통 핏칠인데 말이야. 대주는 착잡한 마음이었다. 조금 허탈했던가. 그런데 나에게 막대한 경력으로 공격한 정체는 누구였을까? 최소 화신경의 고수로 보였는데 말이야. 가벼운 출수로 암경과 같은 공격이라면. 조금 허탈한 듯 이 대주란 자는 투덜거리며 의문의 표정이 되었다.
스르르르 스르르르 스스스스. 아니, 이들은 대주는 본인의 눈앞에 보이는 10여 명 해골인을 보았다. 그들은 사자였다. 혈애와 같은 핏빛 바닥에서 10명의 해골이 올라왔는데 메마른 뼈만 남은 자들이 바닥에서 기이한 모습으로 올라왔으니 그의 눈에 보인 무리 때문인지 허,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이때 내 놈은 무엇 때문에 감히 전신의 땅에 들어온 것이냐? 그러고도 내 놈이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어라, 해골이 말도 할 수 있네. 이놈! 어느 안전이라고 망발을 일삼느냐? 내 놈 앞에 선 나는 과거 유의 장수 근황이구나. 대주는 머리에 금관을 쓰고 돌로 된 불을 들고 있는 해골을 보며 황당한 얼굴을 하였다. 근황, 황제라고. 황제의 뿌리라. 흐흐흐흐. 신들의 영역에 들어왔으니 내 놈은 목을 길게 내밀 거라. 감히 금지에 들어왔으니 그 정도는 각오해야지. 흐흐흐흐. 대주란 자는 사자에게 이런 말을 들어서였을까? 그의 두 눈에서 짙은 혈광이 장렬했고 그의 쌍수에 차고 있었던 광명수갑은 붉은색 적광이 번쩍였는데 그는 본인의 내력을 끌어올려 경력을 일으켰으니 이런 개 같은 경우를 봤나? 나는 마가에서 같은 대주의 반열에 오른 녀석들도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반드시 개팍살을 내었건만. 빠른 뼈다귀들이 나를 희롱하는구나. 너희를 가만두면 내가 사람이 아니구나. 강화범람, 대인 활력, 삭도상마, 개, 강, 개. 광룡수갑에서 날카로운 검기와 같은 붉은 빛이 사방으로 비산하기 시작했다. 대주의 쌍수에는 짐승의 긴 발톱과 같은 모양의 광룡수갑이 끼어져 있었는데 이 이형 병기는 능히 사람의 신형을 찢어밟힐 수 있는 모양새이기도 하였다. 아무튼 대주의 신형은 역시 승용마가의 절기인 매량무보를 신속하게 밟았고 허허, 대주의 매량무보는 다른 승용마가의 무사들이 전개하는 무보의 경지보다 더욱 세련되고 치밀한 움직임이었다. 그는 좌우 쌍수를 뻗어내며 급하게 회전하였다. 그리고 회전한 신형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일어났다. 그의 신형은 해골들을 향해 날아왔으며 신형은 급하게 회전한 연고로 그의 신형은 흐릿하여 구분하기 어려웠다. 다만 그 흐릿한 신형에서 붉은색 경기가 쏟아져 나와 해골로 부딪혀 갔다. 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 꽉꽉꽉꽉꽉.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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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골인들은 부서져 사방으로 날았는데 마른 뼈들은 사방으로 날아갔다. 휘이이. 척. 대주는 붉은색 바닥으로 내려섰으며 우 하하하하. 대주란 자는 자신의 무위에 만족하는 것인가. 그는 한동안 앙청광소로 웃었고 이 넓은 대전에는 그의 웃음으로 사방에 울렸다. 그런데 슈슈슈슈슈슈슈슈슈. 대주란 자는 자아도 취하여 천천히 돌면서 하하하하. 계속해서 웃었는데 이곳은 대전으로 밖과 완벽하게 차단된 공간이었으나 어찌된 연고로 급하고 바람이 불어왔다. 허허, 이런. 마른 뼈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다시 온전한 해골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이전에 10명이 아니라 그 수는 헤아리기 어려운 무리가 되었다. 그리고 내 놈은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구나. 감히 신들의 전신장에게 일수를 가하다니. 신들의 진노가 내 놈을 영혼까지 섬멸하리라. 척.
근황이라고 소개한 해골이 자신의 불을 높이 쳐들었으니 뒤에 있었던 해골 무리가. 이들은 손에 각자의 병기가 들려져 있었다. 이 무리가 대주를 향해 뛰어갔고 또한 이 무리가 순식간에 대주를 덮쳤다. 대주의 두 눈은 순식간에 충혈된 눈이 되었고 그의 모습은 광인의 모습이 되어 사방으로 달려오는 해골을 행해 쌍수를 휘둘러 광명수갑에서 검기와 같은 것을 뿌려댔다. 물론 해골들은 달려오다가 검기에 의해 박살이 났다. 그러나 이도 허무한 것이 해골들은 무적이란 말인가. 거짓말처럼 다시 일어나 해골인의 완전체로 형체가 복원되어 대주에게 덤벼들었으니 한동안 대주는 지랄발광하며 그의 수준 높은 무공을 전개했으나 역시 인의 전술에는 뛰어난 무인이라도 허사란 말인가. 결국 시간이 흘러서 대주란 자는 크고 작은 상처를 입고 힘을 잃어갔으니 스르르 쿵. 대주는 쓰러지고 말았다. 어라. 해골들의 움직임을 보라. 고대 왕릉을 도굴하는 도굴범의 모습인가. 해골들은 본인의 병기로 쓰러진 대주를 절구질하는 것과 같이 방망이로 빻아대는 모습이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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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를 덮쳐 쪼아대는 마른 뼈, 해골인의 발 사이로 대주의 피로 보이는 핏물이 흘러나왔다. 한식경이나 지났을까. 대주란 자는 초절정 중입 관정경의 고수였으나 너무도 허무하게 피곤죽이 되어 죽었고 스스스스스스스스스. 해골들은 그림과 같이 사라졌고 대전에는 오직 혈벽과 핏빛 바닥과 핏빛 천장 외에는 없었다. 하지만 다시 어리로부터 몰려온 것인지 몰랐으나 운무가 서서히 덮여 신비로운 신들의 영역으로 변모했다. 다만 대전 중앙에 황금빛 광채를 내는 무언가가 있었는데 그러나 이도 운무에 가려 확인할 수 없는 신비로움 그 자체일 뿐이었으니 한동안 화령호교원 신여전의 일은 모든 신교의 교도들에게 함구령이 명해졌는데 대종사는 화령호교원을 언급하는 자에게 혈갱형을 명했으며 이 지엄한 명령을 어긴 자는 일벌백회로 두어 명이 혈갱형을 당했으니 진마부가 집행하여 이를 친히 보여주었다. 이러한 집행은 신교를 받드는 신교의 12개 기둥, 12마가의 주인이라도 피할 수 없는 신교의 형벌이었는데 아무튼 화령호교원의 밀자들이 한동안 침입했으나 하나같이 돌아올 수 없었고 이도 언급하는 마가들의 가주는 한 명도 없었다. 허허, 서로 눈치만 볼 뿐인가. 대종사와 신교의 12마가 가주들은 1회에 한 번씩 대종사와 대면하며 신교의 대소사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며 오늘이 바로 그러한 날이었다. 지금 대종사의 집무내실에는 13명이 자단목에 앉아 있었는데 이들이 바로 대종사와 12마가의 가주였다. 이 12마가에는 신교의 호법 가문인 혈가, 뇌전, 구마, 종천 등도 속했으며 혈가는 서마, 뇌전은 동마, 구마는 남마, 종천은 북마 호법으로 불렸다. 그리고 가주의 최측근 중 두 인물 혈가의 혈견마백 종무강과 종천의 섬천장 적상천은 사만비 중에 두 사람이었다. 또한 섬천장 종무강은 마화의 친 할아버지와 같은 인물이었다. 마화가 누구인가? 마화 구양정은 신교 대종사 구양태적의 생명과도 같은 귀한 딸이지 않은가. 오늘따라 신교 대종사 모량수 구양태적은 심각한 얼굴이었으며 이를 보고 있었던 12마가의 가주들은 눈치를 보며 쥐 죽은 듯 고요했으니 대종사 구양태적은 무거운 입을 열었다. 도대체가 신교의 율령을 어기는 것들이 있어. 12마가의 주인들은 대종사의 입술을 하나같이 보았는데 누구든 말은 하려 하지 않았다. 모두 침묵하는군. 대종사의 미간에 골이 깊게 팼다. 이에 12마가의 가주들은 한 사람을 힐끗힐끗 보았는데 눈총을 받은 자는 대종사,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래도 12마가의 제일 연장자인 서마가 말하는군요. 네? 아니, 백만신교의 아버지인 대종가의 대종사께서
다른 때보다 좀 더 일찍 벽도 새벽부터 저희를 소집했으니 무슨 사달이라도. 사달이요? 그럴 리가요. 이곳 종산에 무슨 사달이 있겠습니까? 다만 네, 대종사. 다만 이시라면. 나는 두말하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하오. 분명히 화령호 교원에 침입을 하면 죽는다고 말했는데 이를 무시하는 무리가 있어. 아, 서마. 혈견마백 종무강은 급히 입을 다물었다. 지난날 화령호 교원의 12마가의 무사들은 하나같이 각자가 방문했으니 말이다. 하지만 모두 하나같이 되돌아온 무사들은 하나도 없었으니. 원래부터 우리 신교는 화령호 교원 밀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금지되었어. 꿀꺽. 누구인지 모르지만 대종사의 말에 마른 침을 삼키는 자가 있었다. 이에 대종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신마소는 신들의 영역이요. 우리 만이교의 성지와도 같은 곳이요. 오늘 처음으로 그대들에게 언급하는데 절대 이곳을 방문하지 마시오. 나조차 화령호 교원에 1년에 단 한 번 방문한다는 것을 명심하시오. 태양절에 오직 단 한 번. 신여전에서 대신녀를 만나 하늘에 화령제를 올리는 것이 전부요. 더욱이 나 또한 신마소에 접근할 수 없어. 과거 우리가 이곳 종산을 영지로 삼을 때 우리 조상들은 신마소로 인해 이곳에서 만이교의 성지를 삼았다는 것을 아셔야 하오. 그리고 12마가의 영주들은 절대로 자손에게 이 신마소를 언급할 수 없다고 나의 태사조는 율령으로 제정했소. 따라서 지금 여기 있는 신교의 12기동의 가주들조차 신마소를 알 수 없었을 것이오. 그런데 내가 오늘에서야 언급하는 것은 다시금 그대들에게 반드시 명심하라는 것이오. 만일 신마소를 언급하거나 신마소를 무단으로 침입한다면 자신은 물론 가문도 멸문지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오. 자손 10대는 참할 것이고 최고 책임자는 혈갱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을 것이니 말이오. 12마가의 가주들은 하나같은 깊은 신음을 하였다. 혈비갱에서 영벌이라니 차라리 섭을 지고 지옥불로 들어가는 것이 나을 것이다. 오늘 벽두 새벽에 그대들을 부른 것은 이 같은 지침을 하려고 했던 것이오. 그리고 북마. 네, 대종사. 그대는 공자와 마화를 비원으로 모셨소. 허허, 비원이라면 신규 3대 금지 중 하나인 봉황도 화원이 아니던가. 네, 비원으로 공자와 마화를 모셨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은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그런데 대종사. 왜 그러시오? 북마. 신교의 종신동경과 마정이. 이런 신교의 종신동경이라면 만이교 이대 신물로 지정된 성화령과 요산보고에서 가져온 종신동경인 것을. 그중 종신동경이란 말인가? 그리고 마정이라면 또 다른 만이교의 성물로. 이것은 대천축국에서 고대의 만이교의 태사조란 인물이 중원으로 가져온 성물인 것을. 대종사와 12마가의 가주들은 북마의 말을 듣고 만이교의 성물에 관한 말이란 것을 바로 알아차렸으니 다들 말은 하지 않았으나 모두가 얼굴에 큰 긴장감이 서려 북마의 입술만 보고 있었으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모국담로 종신기 천마편 계속 성원 부탁드릴게요. 또한 구독, 좋아요는 본 작가의 지필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